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지금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보다 이보다는 더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지난 4.10 부정선거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고요. 야권이 192석을 얻었는데 정상적인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개표를 했다면 국민의힘이 62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62명이 당선되지 않은 가짜로 당선된 62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계 원로들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 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지금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고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불참한 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 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임위원회가 18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위원장에 대해서 단독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원래요, 제1당이 국회의장이 되면 제2당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예고한 대로요, 강경파인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박찬대가 운영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게 됐지요. 여러분, 재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헌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다시 반쪽 국회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4.10 총선 승리로 만능 면허증이라도 부여받은 듯 민주당의 폭주는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법사위원회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원장과 방통위원회를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 협상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양보한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 주면 운영위원장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22대 국회 내내 벌어질 상황을 예고하는 듯해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씨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철험의 소속 김승원 의원이 제2선 재선됐지요. 야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강경 친명 친이명계 지도부인 서용교 의원이 4선이죠. 4선도 법사위원회 갔고, 장경태 이번 재선이죠.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러분 장경태 의원도 지금 가짜입니다.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이렇게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설계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이번 초선 의원이죠.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 의원이 된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전현희 의원도 원래 낙선이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윤희숙한테 졌잖아요. 제가 방송했습니다. 몇 표 차이로 다 방송했어요. 응? 비교섭 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 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배치가 됐네요. 민주당 법사위원회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대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죠.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 박병식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2020년 6월 5일부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다 보니까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지혜롭게 기다린 바 있었죠. 그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찰에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원구성 협상을 시도하는 등 협치의 끈을 놓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는요,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 여러분, 정치가 잘 되려면은 갈등 해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화와 타결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반쪽 개원, 반쪽 상임위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일 어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힌 날이라고 비난했어요. 에? 원내수석 대변인 장동혁 씨가. 이제 와서 비난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반면 야권에서는 민생을 내팽개친 집권당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방어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상대편 지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원로들은요, 여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대화 채널을 복원해 협치의 물꼬를 떠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죠. 타협하고 서로 조력하고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내세운 총선 민심, 민주당과 여야 합의 관례, 국민의힘의 공통 분모는 상생과 협치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희 회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난 회동이 정치의 복원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가 그 자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경우 첫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지만 그 다음 책임은 야당 지도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쟁자가 아닌 사생결단의 적으로 보는 정치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요태는 민주주의만큼 정치 회복의 길은 결국 대화와 타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여야가 대화하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많아요.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연방제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돼버렸다. 무기력한 국민의힘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네요. 이어 협치는 우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협상이 안 되면 표결에 붙이더라도 여야는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회의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배들이 많죠. 정치 원로들이. 그런데 정치 원로들이 과연 우리나라 지난 20대, 21대, 이번에 22대 부정선거를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참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 말이죠. 모두가 다 이선과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모를까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당에서 나온 후보들도 왜 떨어졌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야 사전투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전투표가 적게 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당일투표 국민의힘 당일투표를 많이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도 모르는지 말이죠. 그렇게 외쳐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말이죠. 한심스러워.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경제와 남북관계 민주주의가 끝장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지만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원인 규명해야 돼요. 에?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인가? 외부 세력이 있었는가? 선거관리위원회 단독으로 조작을 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안 했으면 윤 정권은 여당이 170석을 안정석 과반수 이상을 얻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편안하게 국정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언론계는 4.10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살 길은 오로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때 의로운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보가 떴네요.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